네, 저는 땡땡은 대학, 정확히는 땡땡은 대학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조한비라고 하고요. 이름이 땡땡은 대학 연구소지만 대학이랑은 아무 관계도 없고 연구소랑도 별로 관계는 없습니다. 그 땡땡이라는 이름이 비어있는 이유는 저 앞쪽에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들어가기 위한 공백으로 남아있기 때문인데, 이를테면 저희가 되게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지역에서 그 지역 주민들 내지는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다양한 영역의 많은 분들께서 가르쳐 줄 수 있는 것, 그 서로 나눌 수 있는 것들을 누구나 가르치고 누구나 배운다는 그런 취지로 땡땡은 대학, 마포는 대학, 구로는 대학 이렇게 앞에 지역 이름을 붙여서 어디는 대학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그 교육 프로젝트 외에 다양한 영역까지 뻗어나가면서 그 앞에 땡땡에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조한비라고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땡땡한 대학 기획자로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투잡을 하고 있고요. 간디학교라는 대안학교를 졸업했고, 결과적으로 저는 대학교는 사실 중퇴를 해서 땡땡한 대학의 그 대학과는 더욱이 관계가 없고요. 네. 일단 대학에 관련된 말씀부터 먼저 드리려고 하는데, 저게 이제 제가 대학교를 한 학기 다니던 때에 카운팅을 했었던 그 대학 생활비였어요. 그러니까 등록금이 한 학기에 400만 원이 들었고, 그러다 보니 한 달에 생활비가 제가 쓸 수 있는 돈이 한 30만 원 남짓이었고요. 그럼 하루에 세 끼를 거의 삼각김밥으로 때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학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방학 내내 노가다를 해서 그 다음 등록금과 생활비를 벌면 간신히 이제 버짓이 맞아지는 그 정도의 생활이었는데, 이게 입학 때부터 졸업 때까지 이렇게 빼곡하게 차게 되는 상상을 하게 됐죠. 뭔가 저 사이에 여백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저 생활을 한 4년 동안 16번을 반복을 하면 이제 겨우 저는 이제 학사 졸업증을 따게 되는 거죠. 이걸 제가 생각을 했을 때 뭔가 이런 느낌으로 저한테 다가왔죠. 이거 대체 뭔가 제가 대학교에 이렇게 뼈 빠지게 일하면서 그냥 뭔가 하루 세끼 삼각김밥 먹으려고 들어왔던 건 아닌데, 저 원래 철학과 들어왔었거든요. 공부하고 싶었던 게 있었고, 근데 그 상황들에 치이는 게 굉장히 좀 견디기 힘들었었고, 고민을 하다가 한 학기를 끝낸 후에 그냥 굉장히 결단을 내렸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대학교를 그만두겠다고. 그래서 이제 저의 삶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던 당시 대학 생활을 한 방에 그냥 깔끔하게 불태웠고요. 그리고 이제 발생하게 된 저 여백들이 있죠. 저는 20살 때 경제적으로 독립을 한 상태여서 일단 생활비를 벌어야 했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에서 지리산에 들어가서 그 목조주택을 짓는 목수 일을 하게 됩니다. 저기 위에 있는 게 저는 아닌데 저런 일을 했어요. 이제 지붕 위에도 있고 저 옆에 이제 아시바 골조되는 저기에도 있고 이제 뭐 바닥에서부터 위에까지 올리는 그런 일을 했죠. 저는 이제 10대 때부터 주로 철학, 인문학, 건축 같은 그런 분야들을 그냥 뭐 이런저런 루트로 공부를 해 왔었는데, 이제 이렇게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공부들과 노동이 맞닿으면서 굉장히 궁금해지는 지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공부를 했었던 게 실제 세상과, 그러니까 내가 머리로만 알고 있던 것과 실제 세상이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동일점이 있을지, 혹시 내가 그 텍스트로 배웠던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어떤 판타지나 환상이나 이런 것들이 아닐지, 그런 것들이 궁금해지기 시작했고, 건축에 대한 호기심이 좀 더 커지면서 고민을 하다가 세상을 좀 직접 봐야겠다, 일단 보고 나서 생각을 하자, 이런 애매한 각오로 그냥 출국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1년 정도 세계 일주를 했고요. 그래서 21살 때부터 22살 때까지 30여 개국을 돌았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이는 드레드 머리 한 게 저예요. 지금 모습하고는 되게 많이 다른데, 저 때는 되게 거렁뱅이처럼 하고 다녔어요. 돈이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뭐 유럽, 동남아시아, 네팔, 호주 대륙들을 돌면서 한 30여 개국 1년간 여행을 했고요. 여행을 하면서 사실 제가 맨 처음 목적했던 걸 얻지는 못했는데 좀 다른 걸 얻었죠. 그러니까 제가 그 전까지 고민해 왔었던 좀 다른 종류의 삶, 저는 사실 일반적인 삶하고는 좀 10대 때부터 대안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좀 동떨어져 있었는데, 상상력을 가지고 있다면 전혀 다른 종류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다양한 삶들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다는 그런 것들을 여행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냥 단순한 프레임 안에서만 적용되는 것일 때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무슨 해탈 같은 깨달음을 얻고 되게 애매한 각오로 또 귀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이제 알고 지내던 친구들과 뭔가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벌여보자, 뭐 이런 아이디어들을 몇 개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기가 이제 한 4년 전쯤에 삼청동인데, 저 경복궁 저기 보이시죠? 그 저 슬레이트 지붕이 있는 데가 제가 쓰던 작업실이고요. 한 70년쯤 된 일본식 목조주택이었는데,
저 옆에 이제 나무 페인트통 이제 제가 집 리모델링 할 때나 작업할 때 쓰던 물건들이고 이제 여기에다가 거점을 잡고 고등학교 때부터 생각을 했었던 일종의 뭐 복합 예술 프로젝트, 뭐 대안 공간이라고 요새 보통 많이 이야기를 되는 그런 공간을 일단 시작을 하게 됩니다. 원래는 한 30쯤 되면 시작하려고 했던 건데 이제 저 때 한국에 들어오니까 되게 할 게 없더라고요. 전 학교도 안 다니고. 그래서 이제 당장 저런 것들을 저 자리에서 터를 잡고 한 4명 공동 주거를 하면서 지역을 일단 기반으로 둔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 세미나를 기반으로 나온 그 세미나에서 나온 내용을 기반으로 뭐 작업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모아서 전시를 하기도 하고 공연을 하기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사람들 초대하는 살롱이라는 파티를 열기도 하고 뭐 이런 생활들을 했어요. 그래서 뒤에 이제 있는 사진들이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진행했었던 저 프로젝트 이름이 사이였어요. 삼청동에 있는 사이라는 공간인데 그 프로젝트 할 때 이제 참여했었던 친구들이고요. 이런 종류의 생활을 이제 한 2년 정도 지속을 했습니다. 근데 2년에서 3년쯤으로 넘어갈 때쯤에 제 느낌이 딱 이 정도의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딱히 잘못한 건 없었고 나름대로 사람들도 많이 찾아오고 있었고 그냥 계획한 것들을 어느 정도 조금씩이라도 이뤄나가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런 풍경이 회색으로 보이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더 이상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모르겠는 벽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변한 게 실제로 뭐가 있었던 건 아닌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러니까 모든 게 변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 찾아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스텝을 위해서 고민을 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그 다음 스텝이 제 뜻과는 무관하게, 네, 저 해군 출신입니다. 저 독도함인데 제가 그 천안함 터졌을 때 저 배 타고 있었어요. 네, 어쨌든 저 군대를 미루다 결국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기가 돼서 늦게 입대를 하게 되죠. 군대를 간 다음에는 뭐 고민이고 뭐고 없이 그냥 이런 상태가 되죠, 남자들은. 그리고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 고민이 밖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깊어지기 시작해요. 왜냐면 정말 할 게 없거든요. 할 수 있는 게 고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이전에 한계를 부닥친 상태에서, 한계를 맞닥뜨린 상태에서 군대를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이 굉장히 깊어질 수밖에 없죠. 땅끝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군대에서는. 그래서 이제 제가 삼청동에서 동그라미 하나를 치고 무언가 잡다한 프로젝트들을 그 안에 넣으려고 했었는데 그게 2년 정도 지나니까 같은 것만 반복하고 있다는 그런 어떤 무력감, 지겨움 뭐 이런 것들이 들기 시작했고 더 이상 내가 여기서 의미를 찾을 수 없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게 어쩌면 동그라미 하나만 치는 걸로는 아예 애초에 불가능한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어렴풋하게 군대에서 하기 시작을 하고요. 그렇다면 동그라미 하나가 아니라 2개였다면 내지는 3개였다면 좀 더 많은 것들이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역발상을 군대에서 비로소 하게 됩니다. 제가 하려고 했었던 거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저는 다른 사람들이 보통 만들어 놓은 게임에 편입을 해서 그 룰에 따라가서 뭐 승리자가 되겠다 뭐 이런 건 아니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그럴 수 있는 스펙도 사실 없고 뭐 그렇게 살고 싶은 별 생각도 별로 없었고 다만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만든 게임이 아니라 내가 만든 게임을 하겠다 뭐 이런 선언을 하고 그냥 살았던 거죠. 근데 사실 나의 게임을 하겠다고 선언하는 걸로는 부족할 때가 살면서 굉장히 많죠. 왜냐면 내 게임이라는 걸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그냥 제가 하는 얘기거든요. 저 혼자 그냥 하는 그야말로 저만의 게임이 되는 거죠.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걸 우리의 게임으로 만들어야 그때부터 뭔가 승산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때는 그걸 몰랐었던 거죠. 그래서 나의 게임을 어떻게 하면 철저하게 할 수 있을지, 내 룰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를 고민을 했었던 거고 거기에서 필연적으로 벽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거라고 이제야 생각이 됩니다. 젊을 때는 맨 땅에 헤딩도 하고 뭐 사서 고생도 하고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맨 땅에 헤딩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공이 어디 있는지 찾는 거죠. 공이 어디 있는지도 안 찾고 맨 땅에 헤딩해도 된다고 맨 땅에 머리를 박으면 머리가 깨지죠. 그래서 아프면 이제 아파서 청춘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일단은 공부터 찾아보시면 돼요. 근데 공을 찾아서 헤딩을 하려다가 안 돼서 머리를 박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건 감내해야 할 아픔인데 마치 맨 땅에 헤딩을 무조건 해야 되는 것처럼 얘기한다면 그냥 그거는 뭐 머리가 깨진 일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고요. 마찬가지 의미에서 뭐 삽질 굉장히 중요하죠. 모든 일들에는 삽질이 필요한데 근데 혼자 삽질했을 때는 그야말로 그게 공허한 삽질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하면 그걸 좀 더 함께 무언가를 목적하면서 그게 꼭 이루어지진 않더라도 최대한 가능한 방식으로 함께 삽질을 할 수 있느냐를 고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런 것들을 저는 땡땡한 대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땡땡은 대학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2012년에 마포문화재단이랑 같이 협력을 해서 마포는 대학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어요. 한 3개월 정도 진행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는 저기에 있지는 않았고요. 오라이 테이블이라고 이제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 그런 거였었는데 굉장히 단란한 식사 풍경으로 보이죠. 저기 이제 동그라미를 하나 치면 갑자기 저 사람이 눈에 들어오죠. 그 전까지는 저 사람이 그렇게 눈에 크게 띄진 않으셨을 거예요. 평범한 인상이고. 이게 동그라미 하나가 가진 힘인데요. 여기서 이제 두 개를 치면 이제 저 두 사람이 관계가 뭘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불륜 관계인지 아니면 뭐 라이벌 관계인지 앙숙 관계인지. 사실 저 두 분은 전혀 몰라요. 저는 누군지. 어쨌든 동그라미 두 개를 치는 순간 저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주목하게 된다는데 동그라미 두 개의 힘이 있는 거죠. 저는 삼청동에서 이제 동그라미 하나를 치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저런 것들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한계가 굉장히 빨리 찾아왔죠. 거기에서 만약에 동그라미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이렇게 세 개를 쳤다면 저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좀 더 많은 것들을 상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지금에서는 좀 들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걸 저희가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원래 있었던,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있었고 보이지 않았던 그냥 그런 것들을 제대로 드러내주는 작업들인 거죠. 땡땡은 대학에서 하는 일들은 그런 일들이고요. 이름을 새롭게 붙여주는 것, 그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이름을 저희가 발견해서 원래 이름이 제 자리에서 불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입니다. 제가 다녔었던 대학은 저기 위에 있는 저 복점 같은 존재였어요. 까만 점 같은 거. 저기에 어떻게든 들어가려고 사람들이 애를 쓰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뭔가 괴로움에 발버둥치고 저기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는 또 이제 저런 점 같은 어떤 회사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고 뭐 이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비하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근데 대학이란 게 한국에서 굉장히 의미가 왜곡되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사실 대학이란 건 그러니까 온전한 의미에서 대학이란 건 저렇게 우리가 있는 곳 자체가 대학이 돼서 모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무엇이든 우리가 배우고 싶어하는 무엇이든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무엇이든 다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되어야 사실은 맞는 거겠죠. 온수리라고 강화도에 있는 지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땡땡은 대학 프로젝트에서 있었던 수업인데요. 저분이 25해 동안 복덕방을 운영하신 부동산 사장님이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컨설팅 전문가이실 수밖에 없죠. 25년 동안 운영을 하셨으면. 근데 보통 우리는 저런 분들을 전문가라고 부르지는 않죠. 근데 저분의 재능을 우리가 새롭게 발견해드리고 저기서 수업을 개설했을 때 비로소 저분이 가지고 계셨던 전문성이 드러나고 우리는 저분으로부터 무언가를 배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 의미에서 막걸리 공장을 찾아가기도 하고요. 순무김치 담그시는 베테랑 할머니하고 순무김치를 담그기도 하죠. 활동 하나하나가 굉장히 작고 소박한데 이거 하나하나가 엄청난 의미가 있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바꾸고 있다는 거창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일상에서 저런 잘 발견되지 않았던 것들을 끊임없이 발견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고 실제로 발견해내고 그것들을 찾아가고요. 그런 것들이 지역에서 무언가가 바뀔 수 있게 하는 초석이 마련이 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활동 하나하나가 모였을 때 비로소 무언가가 바뀔 수 있는 거겠죠. 지금 저희는 땡땡은 대학 내부에서 기획자를 술래라고 부르는데 그 술래잡기 할 때 술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안에서 뭔가 발견되지 않는 것들을 끝까지 찾아가서 어떻게든 이렇게 끄집어내고야 맞는 뭐 그런 의미에서 술래라고 부르는데 저하고 같이 일하고 있는 그 땡땡은 대학 내부의 술래분들이고요. 그리고 이분들은 땡땡은 대학에서 술래를 하셨거나 아니면 땡땡은 대학 프로그램에 수강을 하셨던 수강자분들이신데 아래 텍스트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땡땡은 대학 거친 후에 가신 길들이 다 각자 굉장히 다르세요. 네, 소위 저희 쪽에서 이야기하는 사회적 경제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을 하되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한다라는 그런 종류의 생태계 안에서 각자 다른 결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이 동영상은 이제 불오는 대학에서 장어집 운영하시고 계시는 사장님이신데 댄스를 진짜 좋아하세요. 한번 보셔보세요. 재밌으시죠? 걷고 있어요. 장사보다 댄스 스포츠를 더 생각하는 것 같아. 장사를 막 꼴등하게 해가지고 대박을 나게끔 해야 되는데 장사는 한 30% 생각하고 댄스 스포츠는 한 60% 70% 생각하고 있으니까 좀 요즘 손님이 많이 없네요. 뭐 그 지역에 사는 선생들을 모셔다가 지역민들이 그분한테 뭔가를 좀 뭐
배운다든가 이런 걸 기획을 하고 있길래 나도 이렇게 댄스 스포츠를 한 15년 정도 했는데 뭐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그런 걸 내가 이제 그 청년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뭐 한 2달 안에 그런 장소를 섭외를 해가지고 나한테 연락이 왔길래 나는 참 대단하다 생각했어요. 그런 장소 섭외하기가 참 쉬운 게 아닌데 전단지 같은 것도 막 동네에다 몇백 장씩 뿌리고 그래가지고 인원을 모집하는데 참 열의가 대단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나도 생각을 달리해서 열심히 이왕 이렇게 된 거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일이 수업이 있는 날은 제가 절대 술을 안 마십니다. 왜냐하면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고 또 학생들한테 술 먹는 거 냄새를 풍기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내일이 수업이 있다 그러면 오늘 저녁부터 좀 약간 긴장을 하죠. 긴장을 하고 보통 제가 10시 반, 11시에 일어나는데 그때는 9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그런 부지런함 또 내 삶에 활력소를 느끼더라고. 활력소를. 저분이 정말 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 동영상을 정말 많이 틀어드리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땡땡한 대학은 맨 처음에 그 대학이라는 이름이 암시하는 것처럼 어떤 그 교육을 삶에서 찾는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끊임없이 일상 속에서 찾는 그런 프로젝트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는 여기서부터 어떻게 하면 마을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의 과정까지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2009년에 저희가 처음 놀이단이라는 사회적 기업 내부 프로젝트로 땡땡한 대학을 시작을 했어요. 발족했을 때 이제 마포는 대학이라는 마포 지역의 대학교가 그러니까 땡땡한 대학이 하나가 생겼죠. 저 당시에만 해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수업 발굴하는 프로젝트 외에는 특별히 다른 프로젝트가 발생이 되진 않았고요. 2010년에는 구로 지역에서 마찬가지 포맷의 땡땡한 대학 하나를 더 개설을 했습니다. 2011년에는 역곡북부 시장이라는 곳에서 이제 시장은 대학이라는 포맷을 처음으로 발생시켰는데 약간 다른 지역 대학이랑은 조금 다르긴 한데 그래도 이제 저것도 결국에는 수업을 만들고 그 수업을 듣게 사람들이 듣고 뭐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올해 들어서부터 이렇게 사업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요. 저기 안 적힌 것도 있어요, 심지어. 저희가 지금 순례가 10명이 조금 안 되는데 프로젝트가 제가 관련되어 있는 것만 반년 동안 30개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프로젝트들이 올해 들어서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기존에 진행하던 땡땡은 대학하고는 사실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그러니까 2009년에 저희가 맨 처음에 시작을 해서 2012년까지 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일상의 배움터에서 그러니까 시장이나 한 지역 안에서 아까 그 보여드렸던 그 장어집 사장님 같은 분들을 저희가 발굴을 하고 그런 분들의 수업을 듣는 그런 분들에게 무언가를 드리는 제공해드리는 뭐 그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을 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지역 주민들과 관계를 맺고 지역 문제 해결해야 하는 지역 문제가 어떤 건지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이런 종류의 사업들을 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이제 여기에 덧붙어서 그 지역 축제에 대한 기획 의뢰가 들어오고 뭐 이런 그 아래 텍스트로 나와 있는 이런 사업들에 대한 의뢰가 끊임없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마을 만들기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들이 개진이 되기 시작을 했죠. 그 박원순 시장님이 새로 선출되신 이후에 서울시에서 마을 사업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해진 탓도 크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저희가 가장 주력으로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은 Y마을입니다. 그러니까 Y마을이라는 이름은 저기 써져 있듯이 영과 Y의 이니셜을 Y로 줄인 건데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모여서 무언가를 마을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과정을 통해서 마을을 발생시킨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땡땡은 대학과 서울시 마을지원센터가 협력해서 진행하려고 계획 중인 사업이고 올해 안에 사업 설명회 3회를 개최를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Y 마을에 대한 그 아이덴티티 작업을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 그러니까 아젠다라는 게 어떤 의견, 뭐 문제에 대한 의견 개진, 뭐 이런 것들을 뜻하는 단어인데, 그 마을에 관련된 다양한 의견들이 Y라는 저 깔때기 형태에 이렇게 담기면 그 깔때기를 통해서 나오면서 무언가가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을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복잡한 프로세스죠. 제가 하는 일이 저런 좀 있어 보이는 일들이에요. 저는 현장에 나가서 짜치는 거 잘 안 하고요. 이렇게 좀 뒤에서 있어 보이는 일들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걸 자세하게 더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올해 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Y마을 관련된 그 지역 사업 설명회를 3회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내년 한 3월부터 Y마을이라는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Y마을의 그 청년 그 마을에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청년들이 모이면 그 청년들이 그 교육 과정을 통해서 실제 프로젝트로 연결이 되기도 하고 그 마을 사업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한 개념을 잡아 나가면서 실제 기획자가 될 수 있는 과정을 돕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가 1기 사업이 종료되고 나면 그 프로젝트를 수료한 청년들이 그 2기 사업을 주도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발생 가능하게 만든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 땡땡한 대학이 여태까지 해왔었던 그 지역 사업의 가치들을 연장을 하고 그 대도시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다양한 문제들을 마을이라는 소단위의 그룹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 부분이 아까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고요. 이거 다 아시죠? Just do it. 이게 뜻이 보통 뭐라고 해석이 되나요? 한글로? 닥치고 해라? 그냥 해라? 뭐 직역하면 뭐 그냥 해 뭐 이 정도일 텐데 너무 생각 많이 하지 말고 그냥 하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냥 하면 안 되고요.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하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자기가 뭘 했는지에 대해서.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맨 땅에 헤딩하는 대신에 혼자서 삽질하는 그런 일들이 될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그 아디다스의 굉장히 유명한 문구인데 불가능은 없다.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폭력적인 말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불가능한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런 불가능한 일들이 마치 다 개인의 책임인 것처럼 돌리는 문구인데 사실은 불가능이 없는 게 아니라 몇몇 개들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 가능하다고 하는 것들이 저기 그 아디다스에 있는 저 검은색 큰 띠들이 아니라 사실은 그 틈새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잘 찾고 저 공들을 찾아서 제대로 헤딩을 할 것이냐가 다르게 사는 삶에서의 가장 큰 승리 포인트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슬로건은 아닌데 퓨마에서 이제 항상 퓨마가 3등 정도만 하니까 퓨마 사장이 사원들한테 용기를 주려고 한 얘기래요. 네 게임을 해라.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혼자만 게임하는 걸로는 영승산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퓨마 한 3마리 정도는 붙어줘야 되지 않나. 우리의 게임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우리의 게임이란 게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뭔가 이렇게 으쌰으쌰 하면서 이렇게 한꺼번에 모여서 뭔가를 하자는 뜻이 아니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나누고 그 나눈 생각들을 통해서 무언가 우리가 관계를 맺는 사이에 그 사이에서 어떤 사건들을 발생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요번 세종 TEDx 주제가 위토피아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위하고 유토피아의 합성어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TEDx에서 저희가 그 저나 다른 연사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발제를 하고 많은 분들이 와서 이 강의를 들어주시고 이런 과정들이 위토피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게 끊임없이 무언가 궁금증을 가지고 위토피아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삶의 방식에 대해서 물어가는 과정이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뭔가 하는 깨달음을 여기서 얻어가시면 되느냐 그렇지가 않고요. 이 정도의 느낌? 뭔가 물음표를 끊임없이 유지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음표를 빨리 느낌표로 돌려버리시면 안 되고요. 물음표만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거든요. 끊임없이 궁금해하면서 그 궁금해하는 걸 찾아야만 하는 그 에너지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맨 처음 게 뭐 이런 거였고 그 다음이 오? 이렇다면 이거는 응? 뭐 이 정도의 느낌이잖아요. 그 응 하는 느낌으로 유지하는 게 끊임없는 유토피아, 그러니까 유토피아라는 게 원래 없는 세상을 뜻하는 단어니까 사실은 불가능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땡땡은 대학에서 굉장히 자주 하는 얘기인데요.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고 빌미도 줄 수 있는 일을 해라. 사실 미자 돌림 맞추느라 저렇게 쓴 거예요. 네. 그런 일들을 할 때 이제 내가 행복하면서 다른 사람도 보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리고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무언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는 땡땡은 대학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땡땡이란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 가운데에 무엇이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땡땡이고요. 그게 저는 저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그게 여러분이 되실 수도 있죠. 당장 Y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부터 청년 기획자, 예비 기획자를 한 150명 정도 아마 모집을 하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예. 이걸로 땡땡은 대학 프레젠테이션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